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디지털 전자회로 첫 번째 시간, 전원회로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강의하기 전에 출제 항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자의 전원회로는 이 무선통신기계 제6장 전원회로하고 동일합니다. 여기는 뭐 UPS하고 축전지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반드시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충분히 강의만 잘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예. 출제 항목은 거의 보면은 전파 정류회로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한 세 가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류회로, 평활회로, SMPS, 이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은 브릿지 전파 정류회로가 출제 빈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정류회로에 대한 비교가 있습니다. 반파 정류회로와 전파 정류회로 비교, 특성을 비교하는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면은 이제 평활회로고요. 평활회로는 반파, 이것도 출제 빈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요. 반파, 전파, 그 다음에 맥동률에 대한 관계를 비교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전압 회로 중에서는 스위치 모드 파워 서플라이 부분이 문제가 출제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가끔 이제 정전압 안정도 파라메터를 물어보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 2019년도에 보면은 다이오드에 대한 부분이 베렉트 다이오드 부분이 특이하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본 수업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원회로의 첫 번째 주조인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는 시험 문제는 아까 이 베렉트 다이오드 쪽만 좀 출제가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전원회로에 대한 우리가 나중에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 저희가 알면 되는 거고요. 보시면은 다이오드의 피엔즈법 다이오드 일반적으로 표기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고 있고요. 이쪽에 에노드, 캐소드.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앞으로 해석을 할 텐데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게 순바이아스 거래가 순방향으로 걸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로 걸었을 때는 회로적으로 해석할 때는 우리가 이쪽이 연결되어 있다. 예. 이쪽이 지금 다이오드 부분인데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도통된 상태가 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제 이쪽이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로 걸렸을 때 역방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이 다이오드를 우리가 해석할 때는 오프되어 있다. 끊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실제 그 다이오드의 모양을 보면은 실제 동작은 이쪽이 0.7V 실리콘 다이오드는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해놓는데 우리는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붙었을 때는 이 전압 강화가 없고 그냥 온돼 있다. 예. 그 다음에 반대로 걸었을 때는 오프돼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 목적용 다이오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정전압 다이오드입니다. 제너 다이오드. 일반적인 다이오드 표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제너 다이오드는 이렇게 해요. 양쪽에 끝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정전압 소자를 이용하는 거고 저게 지금 일반적인 다이오드의 특성하고 여기 이쪽 부분은 유사한데 이 제너 다이오드 쪽은 이쪽 지나고 나서 이쪽 VJ 쪽에서 보면은 이 전압이 전류치가 항상 이게 전압이 이 전류치가 이렇게 계속 변하더라도 이 전압은 항상 일정한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 제너 다이오드에. 우리 이 제너 다이오드는 이 부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정전압 소자를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터널 다이오드입니다. 터널 다이오드는 특성이 일반적인 저항의 특성이 일반적으로 이런 특성을 가져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부저항 특성을 갖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기억하실 거는 부저항 특성이 있다. 터널 다이오드는 그거를 이용한 다이오드 소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가변 용량 다이오드, 우리가 베렉터 다이오드라고 했고요. 19년도에 한번 출제가 됐고 16년도에도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보면 다이오드는 이 베렉터 다이오드. 왜냐하면은 무선 설비 쪽에서 베렉터 다이오드는 소자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실 경우에는 그거는 역바이어스라는 역전압을 인가시에 이 공간전압 이 부분인데 이게 캐패시턴스가 변화한다를 이용하는 어떤 소자입니다. 변화한다는 얘기는 가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결국은 버렉터 다이오드는 역전압, 역바이어스를 걸어가지고 이 캐패시터의 변화량을 이용한 어떤 소자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이오드 소자가 PN을 이렇게 붙여놨을 때는 이쪽이 공핑 영역이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역전압을 걸읍니다. 이쪽이 플러스 해야 되는데 이쪽을 마이너스로 걸었고 플러스로 걸어가지고 이쪽으로 전공이 모여있고 이쪽이 전자가 있습니다. 전자의 극성은 마이너스 극성이기 때문에 Q 마이너스, 전하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쪽은 Q 플러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의 콘덴서처럼 보이는 겁니다. 네. 이쪽이 Q 마이너스, Q 플러스 있는, 그 다음에 앞에가 이 공핍 영역 쪽이 유전체 역할을 해주는 거죠. 거의 전체적으로 봐서 콘덴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게 캐패시턴스가 거의 콘덴서니까요. 콘덴서랑 똑같은 말이니까 그런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 이용한 소자이고요. 그 다음에 베리스터, 저항이 변하는 어떤 그런 소자고, LED는 뭐 설명 안 해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소자고요. 그 다음에 포토다이오드는 우리가 손전등에다가 이 포토다이오드를 연결해가지고 테스터기로 딱 물려있으면은 손으로 이렇게 가리면은 포토다이오드 저항이 이렇게 변하는 걸 우리가 알고 수 있습니다. 손을 치워버리면은 다이오드 값이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상당히 포토다이오드가 있고. 그 다음에 SCR은 스위칭하는, 고속에 스위칭해주는 전기 쪽에서 거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기 쪽에서 많이 쓰고 있고, 지금은 IGBT라는 이제 반도체 소자 형태로 많이 바뀌어져 있지만은, 아직도 SCR 소자는 전기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어떤, 소자가 되겠습니다. 건다이오드, 예. 건다이오드는 발전기 쪽에 그렇게 응용이 되는 소자로 그냥 보시면 될 테고요. 임팩트 다이오드도 저기 터널 다이오드 같은 부저항 특성을 이용한 어떤 소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주제는 전원회로입니다. 예. 이 전원회로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반드시 다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쪽 이제 교재에 있는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이제 전원에 대해서 한번 잠깐 한번 상식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발전소에 60Hz로 발전을 합니다. 교류죠. 예. 다양한 발전소가 있을 테고요.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송전탑이나 지중으로 하든 가공으로 하든, 예. 지중 또는 가공으로 해가지고 송전 철탑을 많이 쓰죠. 154K, 345, 765K. 다 교류인 거죠. 교류가 어디까지, 부하 전까지는 다 교류입니다. 예. 실제 우리가 쓰는 것들은, AC 220V,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이쪽 부분이 마지막에 쓰려고 하는 거는 DC인 거고요. 실제 발전소에 있던 모든 게 다 교류소 만들어서 교류로 전압만 다운시켜가지고 부하가 220V, 이것도 교류인 거죠. 실제 220V 파워 서플라이에서 나온 출력, 아웃풋이 우리가 실제 쓰려고 하는 DC 플러스 마이너스 5V, 플러스 마이너스 9V, 플러스 마이너스 10V,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발전소에서 교류가 만들어지고 송전소에서 상당히 승합을 시킵니다. 이거는 효율 차원에서 이제 올리는 거고요. 그래서 154K, 345K, 765K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변전소는 154K도 있고 좀 큰 데는 345K도 있는 거고요. 어떻든 간에 상당히 높였다가 한전을 거쳐서 한전 쪽에서 주는 한전 쪽에 인입할도 할 때 한전에서 보통 주는 게 22,900V, 22.9K. 229이라고 하는 거를 줍니다. 이때 들어올 때 RST상만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들어오는 게 RST상, 이게 한전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서 나오는 게 이제 델타와의 결선을 통해 가지고 뉴트럴이 이 중간에서 나오는 거고요. R상, S상, T상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220V는 이 뉴트럴 상에서 R상 간에가 220인 거고요. 뉴트럴하고 S상, 뉴트럴하고 T상 간이 우리가 말하는 220V AC인 거고요. R상하고 이 상간 전압은 380V입니다. 220에서 루트 3배를 해준 380V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N상하고 우리가 R상을 거쳐서 우리가 220V가 들어온 거고요. 그 들어온 게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게 AC 220V가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콘센트에 있는, 콘센트에 들어오는 게 AC 220V인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전원은 기본적으로 보면 AC 성분하고 DC 성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AC에서 DC로 바꿔주는 그 과정이 우리가 작용이라고 정육이라고 하고요. 렉티파이어라고 하고, DC에서 다시 AC로 바꿔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인버터라고 하고요. 인버터 부분은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지금 보시면은 AC 인풋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보면 트랜스포머, 이게 변압기죠. 이제 델타웨이 할 때 이쪽에 변압기가 있는데 그런 큰 대형 변압기가 말고요. 변전소에도 변압기가 있겠죠. 그런 변압기 말고 우리는 소형 변압기입니다. 아주 작죠. 사이즈가 뭐 이 정도 될까요? 실제 사이즈가. 그런 작은 변압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 트랜스포머를 거치면 이게 상당히 코일만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거치면은 최초에 220V였던 게, 이게 220V였던 게 뭐 100V나 했을 때 여기는 간단하게 그럼 AC 100V를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를 만약에 권선비를 이쪽으로 이쪽 N쪽을 이쪽 입력 쪽을 많이 권선비를 주면은 다운시킬 수가 있습니다. 모양은 똑같은 AC인데 이거를 다운시켜 가지고 트랜스포머를 거치고 AC 한 220V로 낮춰주는 거죠. 트랜스포머는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트랜스포머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게 다운시켜주고 모양이 컸던 게 다운시켜주고 정류회를 거쳐가 우리가 지금 배워가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거 정류회를 거쳐서 이게 반파 정류회로 전파 정류회를 배울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지금 전파 정류회로 형태로 나온 거고요.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정류회를 거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평화례로를 거쳐서 평화례는 어떤 필터 역할을 해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DC화 시켜주는 거죠. 하지만은 리플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의 리플이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전압 레귤레이터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실질적인 DC 성분이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하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교재에 보시면 변압기입니다. 변압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큰 변압기가 아니라 작은 소형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입력이 여기 부유하니 여기가 AC 우리가 보면 AC 100V를 하겠습니다. 220을 실제 쓰고 있지만은 AC 100V를 우리가 필요한 거는 AC 20V이기 때문에 실제 AC 20V를 만들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권선비에 따라 가지고 부유한이 100V니까 이 권선비를 이쪽 N1을 이 N2에 비해서 더 5배를 더 감아주면은 전압이 다운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변압기는 V1분의 V2는 N1분의 A2.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전류치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P는 전력이라는 건 VI이기 때문에, 이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가 되겠습니다. 변압기는 요거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보면은 요거는 좀 기본적으로 순시치, 최대치, 평균치, 실효치에 대한 설명인 거고요. 지금 요거 예를 제가 AC 100V를 예를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AC 100V인데요. 그럼 여기서 순시치라는 거는 어느 순간의 값입니다. 모든 순간의 어떤 값을 이게 순시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어느 점에 있는 모든 값. 이게 순시치고요. 최대치라는 의미는 용어적으로는 순시치 중에서 가장 그 최대값.
여기서 순지치는 최대 끝이는 여기가 되겠죠. 예. 마이너스 쪽으로 이쪽이 최대가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순지치와 최대치의 의미인 거고요. 이제 우리가 알려고 하는 설명하려고 하는 평균치와 시료치를 설명할 건데요. 평균치의 용어의 정의는 교류의 평균입니다. 평균을 한 주기의 값을 합해서라는 얘기는 적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합해서 그 값을 주기로 나눠준 값. 요거를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적인 정의는 어떤 표현은 DC라고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데 전체 신호에 대해서 한 주기의 값을 전체적으로 적분하는 겁니다. 합해가지고 그거를 이 주기로 나눠주는 겁니다. 나눈 거가 우리가 말하는 지금 구하려고 하는 평균치고요. 교재 부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IDC는 2파이 분질. 여기는 주기가 2파이니까 이렇게 주기가 T가 2파이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게 평균치의 어떤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료치입니다. 시료치라는 거는 우리 순지치의 제곱입니다. 순지치의 제곱을 한 주기 동안 평균한 것의 평균근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식적으로는 주기 T분질의 전체 주기에서 I 제곱, 요거의 제곱인 거죠. 제곱을 전체 주기에서 해주는 거고. 요거는 지금 왜 제가 이걸 적어놨냐면, 이 시료치가 왜 의미가 있냐면, 이 부분은 지금 I 제곱 R은 직류 부분을 표현한 거고요. 우리가 DC 성분, 우리가 회로적으로 봤을 때 언제든지 AC에서 DC로 상호 변환이 되는데, 그 전력량은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특히 교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잡을까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거에 대한 부하가 용량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걸 하다 보니까 시료치의 의미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시료치는 교류와 직류의 어떤 그 값을 갖게 찾으려고 하는 그런 값을 찾다가 보니까 시료치의 의미를 정의를 한 거고요. 시료치의 정의는 루트민스키아로 표현을 하고요. 전체 주기분의 1로 나눠주고 그 순지치의 제곱입니다. 제곱과 주기로 나눠주고 거기에 루트를 씌운 게 우리가 얘기하는 시료치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보시면 표현은 아래 루트민스키아로 되어 있고 2파이가 주기가 되는 거 되고 순지치의 제곱입니다. 제곱한 거를 평균한 거를 씌운 게 우리가 알려고 하는 시료치의 값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지금 AC 만약 100V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AC 220V 이게 다 시료치인 거죠. 예. 그래서 AC 100V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보려고 하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AC 100V라고 얘기하는 그거의 파형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이 최대치는 이 시료치의 루트 2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실제로는 141V까지 실제 가고 있는 거예요. 최대치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AC 100V라고 하는 이거는 시료치를 의미하고 그게 실제 파형을 오실로스코프로 이래 봤을 때 보면은 최대치는 이렇게 141V까지 흐르는 그 파형을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항상 같지는 않겠지만 이 시료치보다는 이 평균치가 약간은 우리가 계산할 때 보면 약간 좀 낮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려고 하는 용의 정의는 평균치와 시료치의 용어를 이해를 하고 우리가 그 평균치와 시료치의 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제는 그 정류회로인데요. 예. 이번 전원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암기하는 거는 간단한데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단상 방파 정류회로입니다. 그래서 입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C 만약 100V가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트랜스를 거쳐가지고 이쪽에 권선비를 5대1로 했을 때 이쪽에 들어온 게 AC 20V가 될 겁니다. 그럼 20V AC가 이게 만약 입력이라는 건 이쪽 20V라고 보는데요. AC 20V는 우리가 말한 대로 아까 시료치입니다.
요 최대가스 20V에 루트 2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입력이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이 다이오드를 거치고 나면은 출력은 어떻게 될 건가, 그걸 보는 겁니다. 보면은 이 다이오드라는 거는 아까 순방향일 때는 이쪽 전압이 높을 때는 도통되고, 반대인 경우에는 이쪽이 높을 경우에는 그냥 끊어지는 겁니다. 오프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석하면 되고요.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쪽이 더 높기 때문에 출력은 그대로 나올 겁니다. 다이오드 출력입니다. 근데 입력이 이게 낮기 때문에, 이쪽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출력은 끊어집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입력이 높은 경우에는 그대로 다이오드가 온다면서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출력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시료치와 평균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쪽, 다이오드 입력에 들어온 입력에 대해서, 예, 평균치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전체 주기로 나눠주는 거를 적분해서 나눠주는 게 평균치의 정의고요. 이건 정의 부분입니다. 그거를 여기에다 도입을 하면은, 요 주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니까요. 전체 주기는 2파이입니다. 그래서 2파이분지 1에 주기가 t까지, 2파이까지입니다. 그거에 원래 신호, IM의 사인 오메가 t인데 전압으로 보면은 VM 사인 오메가 t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전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M 사인 오메가 t에 d 오메가 t로 평균치가 정의되는 거고요. 근데 전체 평균치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쪽을 보면은 플러스하고 이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전체 한 주기를 해서 썸을 해보면은 적분값이 0이 되니까요. 평균치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주기를 반 주기만, 예, 요거만의 평균치를 구해서 평균치를 그래서 반 주기의 평균만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가 이제 반 주기로 파이로 줄어들면서 그 값을 구하는 거죠. VM 사인 오메가 t. 여기서부터 이제 단순 적분이니까요. 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고요. VM은 계속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는 파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1, 0일 경우에는 1. 예. 이게 코사인의 함수고요. 이게 파인 경우가 마이너스 1. 이쪽이 1이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게 2가 되고요. 그래서 값은 파이분지 2 VM이 되겠습니다. 입력에 대해서 한번 시료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MS 루트민 스퀘어로 표현을 하고요. 이게 정의식이고요. 거기에 제곱을 하고 전체 주기에 대해서 거기에 평반근 제곱 루트 씌운 게 시료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입력의 저 신호에 대해서 보면은 주기가 2파이고요. 2파이분지의 입력은 순시치는 VM의 사인 오메가 t의 제곱입니다. VM의 제곱 사인 제곱으로 적분을 하는 거고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적분식이니까요. 그대로 나머지 상수들은 앞으로 뽑아내니까 2파이분지 VM의 자석은 앞으로 나오고 0부터 2파이까지 사인 제곱 오메가 t를 적분을 해야 되는데 적분식은 우리가 삼각함수에 보면은 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에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했습니다. 이거를 이용하면은 요 식을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죠. 그대로 넣으면 여기다 들어가면은 2분의 1이 앞에 들어가고요. 1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에 d 오메가 t를 적분하는 겁니다. 이거 1은 이게 오메가 t가 되고, 예, 코사인 2 오메가 t는 2분의 1이 앞으로 나오면서 사인 2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0부터 2파이까지. 나머지 상수들은 그대로 나오고요. 보면은 2파이는 2분의 1은 앞으로 나오고 2파이가 앞으로 나오고 2파이분지 이게 사인을 함수가, 예, 계속 파이, 2파이, 3파일 때 계속 값들이 제로이기 때문에 2파이 값을 넣으면 제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0을 넣으면 이쪽은 0이 되는 거고요. 사인 값도 보면은 끝나는 부분에서 0이 되기 때문에 이 값도 0이 됩니다. 결과값은 2파이면 남는 거고요. 그래서 하면은 파이하고 파이 없어지고 2 없어지니까 루트 2분지 VM의 자세니까 VM만 남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려고 하는 이제 결과값입니다.
입력의 시로치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신호의 출력. 예. 정렬의 출력을 보면은 이게 식을 그대로 도입한 거고요. 이 평균치의 정의는 그 주기 분지 1로 나눠주고 전체 주기로 적분을 하는 겁니다. 수지치에 대해서. 그러면 이번에 전류를 보면 IM의 sin 오메가 t, 의 d 오메가 t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전체 식은 2파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평균치를 구해야 되는데, 예. 이 출력을 보면 여기는 0이기 때문에 굳이 평균치를 여기까지 해서 구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출력의 평균치를 녀석도 여기까지만 해서 이거의 평균치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파이가 아니라 녀석도 파이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IM은 앞으로 나오고요. 사인을 적으면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니까 제로부터 파이까지 계산하면 아까 똑같이 코사인이 되니까 2만 남는 거죠. 2가 여기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2가 없어지니까 결과값은 파이 분지 IM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저 출력에 대해서 이제 시료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에서 보면은 이게 4번이 입력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의 그 출력입니다. 출력의 i의 시료값입니다. 그러면 i의 루트 민 스퀘어를 구하면은 이거는 식이고요. 정의에다 넣은 거고요. 그 2파이 주기가 2파이고 그 다음에 순지치의 값은 IM의 sin 오메가 t에 거기에 제곱입니다. 제곱을 하는 게 시료치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하면은 여기 출력값도 똑같습니다. 보면은 동작이 2분의 파이까지가 아니라 보면은 동작이 반주기까지만 계산해도 어차피 나머지 파이에서 2파이까지 0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기를 반주기까지만 계산합니다. 그래서 사인 제곱 오메가 t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분의 1의 1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를 이용하면은 2분의 1의 1에 코사인 2 오메가 t로 바뀌는 거고요. 그거를 적분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1은 적분하면 오메가 t가 되고 코사인 2 오메가 t는 2분의 1의 사인 오메가 t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랑 계산한 건 똑같습니다. 같은 식으로 되고 2분의 1이 앞에 나오고 이 파이를 계산하면 파이만 남고 이 값들은 제로가 됩니다. 0을 넣으면 또 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적분의 결과는 이 파이만 남는 거고 나머지 값들을 계산하면은 2분의 2하고 2는 루트를 씌우니까 앞으로 없어지는 거고요. 여기가 파이가 나니까 계산값이 파이 분지 IM이 되겠습니다. 이 값은 여기서 없어지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잘못 썼는데 파이가 없어지고 2만 남는 거죠. 2가 남으니까 2분지 I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값이 2분지 IM이 건 거고요. 그래서 반파 정렬의 출력에 대한 평균치는 파이 분지 IM이고 시료치는 2분지 IM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반파 정렬로 교재에 보시면은 참고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용어가 4가지가 있는데요. 최대 역전압입니다. 피크 인버스 볼테지. 여기서 보면은 아까 입력이 이렇게 시료치 여기 이제 AC 20V가 이제 들어온 거죠. AC 20V가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고 거기에 다이오드를 거쳐서 나온 출력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은 출력이 여기 0입니다. 근데 입력은 마이너스 여기 VM이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VM이고요. 에너지는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 전압이 들어갔는데 출력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누군가 이거를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는 보존되기 때문에 뭔가가, 이거는 동일한 입력과 출력의 전체 에너지 값은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그거를 누가 잡고 있느냐? 그러면 이 다이오드가 잡고 있는 거예요. 네. 보면은 입력과 출력 같을 때는 다이오드는 그대로, 저항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다가 입력은 이만큼 마이너스 Vn까지 있는데 출력이 0으로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다이오드가 이만큼을 끊어질 때 잡고 있는 거죠. 이 다이오드가. 그 값이 피크 인버스 볼테이지. VM까지가 피크 인버스 볼테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을 때는 가는데 이 마이너스 될 때는 이 다이오드가 이 피크 인버스 볼테이지만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맥동률입니다. 맥동률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최근에 또 출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맥동률의 정의는 교재에도 잠깐 보시면은 밑에 분모가 출력 전류의 직류 성분입니다. 직류 성분 중에 출력 전류에 포함된 교류 성분의 시료값입니다. 그걸 수식으로 좀 표현한 게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보면은 직류 성분 중에서 직류 성분에서 이 출력값에서 직류 성분을 뺀 겁니다. 뺀 교류 성분의 값을 맥동률로 정의하고요. 그러면 이거를 IDC가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IDC의 RMS의 스퀘어로 되고 요거는 같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게 맥동률의 산정식이고요. 이걸 우리 반파에다 적용을 해보면은 IDC는 평균치는 파이분지 IM이고 실효치는 2분지 IM이기 때문에 그 값을 넣으면은 계산하면 1.21이 됩니다. 그래서 반파의 맥동률은 1.21.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피크 인버스 볼테이지도 VM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압분동률은 그냥 수식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전압분동률은 전부하일 때하고 무부하일 때. 그래서 무부하에서 전부하를 뺀 거에 100을 곱하자면 전압의 어떤 변동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제 반파 정류의 정류 효율을 보는 건데요. 입력 때 들어간 거에 출력을 했을 때 값들을 보는 건데, 보시면은, 이 다이오드가 있고, 여기에 우리가 실제 이제 부하가 있는 겁니다. 보면은 실제 출력은 여기서 잡는 거죠. V0가 출력입니다. 그러면 회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입력은 요게 저항을 RF라 놓고 요거를 RL로 놨을 때, 출력은 RF 플러스 RL 중에서 출력은 이 부분이니까 RL만 나오겠죠. 저항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 전류의 값들을 보면은, 여기에는, 입력이 여기는, 2분제 IM이니까요. 예. 시료치의 값을 들어가고요. 입력 들어간 거. 여기는 평균치 값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의 반파의 종류를 넣으면은 이 식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파이분지 IM이니까 IM은 없어지니까 그냥 빼버린 거고요. 파이분지 1에 자승되고 2분지 1에 자승. 전체 수식을 RL로 전체로 나눠지면 1이 요거는 없어지면 1 플러스 RL분지 RF가 되고요. 이 수식을 계산하면은 0.40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46%가 반파 정류의 효율이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반파 정류의 평균치는 8분지 IM이고요. 실효치는 요거보다 조금 높죠. 2분지 IM이 되고, 피크 인버스 볼테이지는 아까처럼 보신 것처럼 VM이 되고, 정류효율은 40.6%, 0.406. 그 다음에 주파수는 동일하게 입력 주파수가 보시면은 동일한 입력이 F라 그러면 동일하게 F 주파수로 그대로 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주파수는 변동이 없죠. 네. 여기 한 주기가 입력이 여기서부터 한 주기고요. 출력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입니다. 다음에 또 똑같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예, 이번 주제는 단상 전파 정류회로가 되겠습니다. 이번 전원회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제가 거의 매년 매 차마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상 전파회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중간 탭 전파 종료회로하고 브릿지 다이오드 전파 종료회로가 있습니다. 브릿지 다이오드가 가장 많이 나고 중간 탭 전파 종료회로도 가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맨 처음에 이제 AC 100V가 들어왔고요. 들어와서 트랜지스터를 거쳐가지고 뭐 5대1 권선비를 써서 이제 20V가 AC 20V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렬을 해주는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면은 미안합니다. 이쪽이 높으니까 도통이 되겠죠. 그래서 출력으로 이렇게, 여기가 출력입니다. 출력으로 나올 테고요. 신호가 이제 플러스인 경우는 출력이, 다이오드가 도통되면서 출력이 나옵니다. D1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된 경우는 이쪽으로 이제 D2가 동작을 하는데, 출력을 보시면은 밑에다 놓은 게 아니라 여기다 놨습니다, 같이. 같은 상에 놨다는 얘기죠. 같은 상으로 했기 때문에 D2가 출력이 나오는 거고요. 다시 입력이 이쪽에 플러스인 경우에는 D1이 동작할 테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인 경우는 D2가 동작하는데 이거를 D2 입력 여기다 연결해 놨기 때문에 출력이 이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이쪽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피크 인버스 볼테이지를 잠깐 보면은 입력은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출력은 이게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플러스 VM이. 그럼 다이오드는 2배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2VM. 예. 그래야지만이 이 값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2VM이. 다이오드는 2VM을 잡고 있어야지만이 입력과 동일한 값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탭 전파 종료회로는 이 피크 인버스 볼테이지가 브릿지 다이오드는 나중에 설명했지만 VM밖에 안 되는데 중간 탭은 이 피크 인버스 볼테이지가 2VM이라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반파 종료회로에서 설명드렸듯이 반파 종료는 이게 하나가 없는 거니까요. 없는 거에서 하나 더 생겼으니까 거기에다 전파는 곱하기 2만 하면 됩니다. 다. 평균값은 2배가 파이분지 IM의 2배가 되고 실효값은 들어가면은 앞에 루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루트 2분지 IM이 됩니다. 계산식은 아까 우리가 반파에서 설명했듯이 그런 식으로 동일하게 계산하면 되고요. 종료율은 반파의 2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40.6이었는데 반파가 81.2가 되는 거고요. 맥동률 값은 이 평균 값하고 실효치를 우리가 맥동률의 정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DC 성분 중에서 DC 성분 중에서 이 출력 값에서 이 DC 성분을 뺀 거에 대한 교류 성분을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루트 민 스퀘어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실효치는 루트 2분지 IM 이거 그대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DC 성분은 이 값을 그대로 넣어주면은 맥동률 값이 나옵니다. 소식에서 계산하면은 0.482, 48.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차하고 실효치 값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 이런 값들이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형 다이오드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저거는 이제 다이오드가 이제 중간 탭은 다이오드가 2개인데 이거는 다이오드가 4개입니다. 4개의 다이오드를 이용하는 거고요. 똑같습니다. 보면은 맨 똑같이 여기서 최초 AC 100V가 들어왔고요. 이 트랜스포머를 거쳐가지고 이게 5대1 권선비를 했을 때 AC 20V가 됩니다. 이건 다 실효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효치가 이런 식으로 들어왔고요. 여기에 최대치는 여기 실효치에 AC 20V에 곱하기 루트 2배 된 값이 이 값이 되겠죠. 최대치 값이 됩니다. 자, 보면은 입력이 맨 처음에 플러스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을 때 보면 이쪽은 도통이 되겠죠. 도통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저항의 출력 값을 보면은 이거를 잠깐
조금 여기가 접지가 되어 있는데, 예, 접지 표시를 제가 요 저항값을, 출력값을 여기다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접지나 이 접지는 같은 접지이기 때문에 사실 같은 겁니다. 이게 연결 이렇게 표현해줘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해로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가 됐을 때는 다이오드가 이런 식으로, 이쪽은 도통이 안 돼.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여기를 아래를 거칩니다. 아래를 거치면서 이렇게 회로가 동작하겠죠. 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개의 회로가 구성이 됩니다. 자, 반대로 왔을 때는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이 들어와서 이 방향으로 들어갔죠. 자,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왔을 때는 이쪽으로 들어와서 일로 가고 일로 가서 이렇게 하나의 회로가 형성이 되겠죠. 출력인 여기에 방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향입니다. 결국은 처음에 이 주기 동안 이렇게 동작을 할 테고 반주기 동안에 이때를 같은 방향이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이 동작합니다. 다음 시로 갔을 때 똑같겠죠. 이런 식으로 동작하고 이런 식으로 동작하고 똑같이 브릿지 다이오드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가장 많이 쓰고, 예, 이런 브릿지 다이오드를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안정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TR도 예, 리니어형의 파워 서프라이를 만들어 봤는데, 예, 이 출력단에다가 예, 이 다이오드는 정류형 1M 뭐 4001 그런 뭐 정류형 다이오드를 쓰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과 같이 했던 거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파 정렬하고 전파 정렬의 항목들은 평균치, 실효치, 피크 인버스 볼테이지, 효율, 맥동률,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파 정렬의 평균치는 8분지 IM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효치는 2분지 IM이 되고요. 피크 인버스 볼테이지는 그냥 VM이 되고요. 효율은 40.6%, 맥동률은 1.21, 주파수는 원래 주파수 그대로 나오죠. 전파의 중간 탭, 예. 2D, 두 개 다이오드를 하는 거를 보겠습니다. 보면은, 평균치는 아까처럼, 예, 5분지 2IM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효치는 루트 2분지 IM이 되겠습니다. 피크 인버스 볼테이지 여기가 차이가 있는데 2배의 VM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효율은 81.2%. 효율은 아까 보면은 0.48. 예. 주파수는 이게 두 개의 주파수가 되는 거죠. 보면은 주기가 원래는 이게 한 주기인데 입력은 여기까지가 한 주기입니다. 근데 출력은 주기가 2배로 늘었죠. 빨라졌죠. 예. 여기 한 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배의 주파수가 나오고 아까 브릿지 다이오드는 4개의 다이오드를 보면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요거만 VM인 거죠. 예. 자, 비교표는 요거는 어떤 유형이든 출제가 꼭 되고 있으니까 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마지막 주제입니다. 배전압 정류회로고요. 정류회로 중에서 동작하는 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콘덴서는 이 전압이 들어왔을 때 이게 도통이 되고 나서요. 만약에 회로가 이런 식으로 이제 회로가 도통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콘덴서는 충전하는 기능이 있고요. 어디까지 충전하느냐? 최대치까지 다 충전합니다. VM까지. 예, 플러스 마이너스 충전하고 있다가 다음에 또 회로가 이 D2가 동작할 때 이런 식으로 회로가 또 동작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최초에 이 갖고 있던 VM하고 이 콘덴서가 갖고 있던 VM이 들어와서 이 C2에서는 2배의 VM까지 충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 입력은 VM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배수의 어떤 그런 전압을 얻고자 할 때는 이런 배전압 정류회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는 건 문제 45번을 보면은 교재에 45번 문제가 관련된 문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C 입력 단자가 VM의 사인 오메가 T일 경우 A 단자와 B 단자 사이에 전압은 어떻게 되겠는가? 똑같습니다. D1이 도착했을 때 여기까지는 VM이니까 VM까지 동작을 하고요. 이렇게 회로가 동작할 때 2VM, 또 이렇게 동작하니까 3VM, 4VM 이렇게 동작해서 5VM까지 가니까 결국은 AB 동작 간에는 최대 전압은 5VM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가지고 정류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